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식하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마당이 있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마당 경계선에 전기 울타리를 묻어 놓았어요. 그 옛날 시절에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고자 묻어 놓은 건데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은 가족들이 밖을 나가려고 해도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려댑니다. 가족들은 경고음이 울려대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경고음이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이 고통으로 각인되어 마당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당 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을 우리는 의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생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고음이 울리면 경고음 무서워. 경고음이 울리면 절대 마당 밖을 벗어나면 안 돼. 경고음 싫어. 경고음을 무시했다가는 큰일이 날 거야. 경고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경고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경고음을 무서워하지? 이 경고음은 어디서 울리지? 이 경고음이 무엇을 뜻하는 거지? 이 경고음은 누가 만들었지? 라는 식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생각해 보면 경고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를 가두려고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고음을 원래 만들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경고음에서 벗어나 마당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당 안과 밖의 경계에서 자유로워져서 필요에 따라 마당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마당 안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자유는 마당 밖을 벗어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선택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마당 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당 밖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에 있습니다. 하모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감옥에서 떨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마음의 감옥에서 떨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발 한 발 정진하면서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봐요. 오늘 하모니 치유교실에 참석하는 하모니 여러분, 조심조심 사뿐사뿐 만나요. 못 오시는 하모니 여러분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희생자 의식에 갇혀서 무기력하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한 여성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불면, 우울, 역류성 식도염, 골다공증, 지방간, 비염, 피부염 등 날이 갈수록 질병은 늘어가고 약봉지는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에게 학대받는 어린아이로 살고 계시군요. 그 어린아이가 무기력하게 약을 먹으며 견디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여성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였던 이분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했고 그 강요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며 학교를 마쳤고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못하고 계속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효도를 강요당했고 이것은 여성이 결혼을 하고도 지속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아버지의 가정을 돌보느라 평생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소홀하게 대하면 불같이 화를 내었고 불효녀라고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더 이상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 아버지가 너무 밉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버지가 다 뺏어간 듯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몸이 아파올수록 약이 늘어갈수록
한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통증이 찾아올수록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살던 그 무기력한 소녀가 여전히 무기력하게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무기력하게 회고하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아이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안아주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님을 알 때 현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소녀의 모습과 무기력하게 한 주먹의 약만 복용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줄이고 싶으면 일단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이 약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원래 내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내 마음이 아픈 것인지, 내 몸이 아픈 것인지 공부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인지 병원인지 나인지 세상인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질병에서 벗어나고 한 주먹의 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반영합니다. 뇌는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삶을 풀어낼 때 몸도 풀어지고 몸을 풀어낼 때 삶도 풀려나갑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혈액 부족, 체액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혈액 부족이 오고, 그 다음엔 체액 부족이 오고, 그 다음은 호르몬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혈액 부족은 약간의 기력 저하로 나타나고, 쉬면 채워져서 괜찮아지는 단계입니다. 생리통,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감기 등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입니다. 체액 부족은 혈액 부족을 포함하기에 기력 저하뿐 아니라 만성 피로, 만성 염증으로 이어져서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호르몬 부족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만성 소화불량, 비염, 위축성 이염, 감기 호발, 과민성 장염, 각종 피부질환, 수족냉증, 시림, 저림, 생리불순, 정력 저하, 땀의 불균형 등등등. 호르몬 부족은 혈액 부족, 체액 부족을 방치해서 질병으로 진행된 경우입니다. 갑상선,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우울증, 불면, 류마티스, 자궁, 질환, 전립선 등등이죠. 혈액 부족인 상태에서 얼른 알아차리면 쉽습니다. 그러나 혈액 부족인 상태에서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으로 대충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체액 부족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을 달고 살게 됩니다. 체액 부족 상태에서라도 얼른 알아차리면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이때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으로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고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호르몬 부족으로 이어지면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호르몬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연쇄적으로 여러 질병에 노출되게 되어 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려서 몸과 마음을 돌보면 약을 줄여나갈 수 있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혈액 부족을 채워야 체액을 채울 수 있고 체액 부족을 채워야 호르몬 부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얼마나 걸리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됩니다. 점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면 매우 뿌듯하기 때문에 무척 기쁜 작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잠을 쫓고
진통제를 먹어가며 통증을 견디고 감기약을 먹어가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인생의 봄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봄날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봄날은 오늘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인생의 봄날은 알아주고 느껴주고 수용하면서 공부하는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정진하는 게 바로 봄날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채우면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도 찾으시고, 마음도 채워가세요.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애가 탄다, 애 먹는다, 애 쓴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마른다, 애 끓는다, 애 떨어진다.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죠? 저도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 애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애간장에서 이미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애는 간, 쓸개, 창자를 뜻합니다. 전라도는 홍어가 아주 귀한 음식이고 홍어의 간인 홍어애는 더 귀한 음식이죠. 아무튼 옛날부터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초조해하고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간이 녹아내린다거나 간이 탄다고 표현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열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뒷골이 땡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코에서 더운 김이 나고 머리가 뜨악해지죠. 심장은 두근두근대고 입은 바짝 마르죠. 이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도 같이 열을 받습니다. 간 옆에는 쓸개가 붙어 있는데요. 간에서 나온 찌꺼기를 모아서 소화액으로 재활용합니다. 담즙이 잘 나와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도 잘 배출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담즙이 좔좔잘 흘러줘야 건강합니다. 간이 열을 받으면 담즙도 말라 비틀어집니다. 담즙이 말라 비틀어지다가 마침내는 담석이 생겨서 떼굴떼굴 구르는데요. 이 담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도 그때 생긴 말이 애 끓는다인 것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서 결국은 담낭 절제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지금이야 수술로 절제하지만 그 옛날에는 수술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담즙은 말라 비틀어지고 간은 딱딱해집니다. 간이 딱딱해지는 병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한 잔 안 먹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담석으로 담낭 절제를 하고 간경화로 고생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애쓰고 사셨군요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애를 쓰고 산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간이 열받았다는 것이고 간의 열이 애간장을 녹였을 것이고 그래서 온몸이 아픈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면 펑펑 우십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힘들었는데 위로를 못 받아서 우는 겁니다. 힘들었을 때 위로를 받은 사람은 강해지지만 힘들었을 때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은 무너집니다. 저는 하모진방이 서로 위로를 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 이제 하모니 분들은 다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열을 대소변으로 빼내주는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살이 찌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살이 빠지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살이 너무 빠져도 건강에 안 좋고 살이 너무 쪄도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이죠. 살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몸에 붙어 있는 부드러운 부분을 말합니다. 즉, 가죽과 뼈 사이에 있는 것들이죠. 열매나 과일도 살이 있죠. 씨앗과 껍질 사이에 있는 과육을 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뼈와 가죽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뼈와 가죽 사이에는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몸과 기관의 형태를 유지하고 결합시키며 지지합니다. 결합 조직은 인체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풍부하며 복잡한 조직인데요. 오늘은 하모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합 조직은 크게 성근 조직, 치밀 조직, 액체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근 결합 조직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형태로 많은 장기를 감싸고 보호하면서 쿠션 역할을 합니다. 장기들을 제자리에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므로 악교, 즉 접착제라고도 하죠. 치밀 결합 조직은 단단하고 질깁니다. 근육이나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힘줄, 뼈와 뼈를 잇는 인대, 연골, 뼈 등이 있겠죠. 액체 결합 조직에는 혈액, 림프액, 점액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고 싶다, 살이 빠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근 결합 조직을 늘리고 싶다, 성근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는 말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결합 조직이 콜라겐으로 짱짱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세포 간질액을 잘 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유연하며 탱탱합니다. 바짝 마른 사람은 결합 조직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나치게 비만한 사람 역시 결합 조직은 없고 그 자리를 지방이 대신 채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살이 찐 사람이나 살이 없는 사람이나 결합 조직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살이 찐 사람은 그나마 에너지가 있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결합 조직 대신 지방을 만들어서 세포를 보호하는 거고요. 살이 빠진 사람은 지방을 만들 에너지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이 약한 사람은 살이 쪄도 아프고 살이 빠져도 아픕니다. 저나 강호동 같이 단단한 사람은 결합 조직도 많고 지방도 많은 사람이고요. 저도 지방을 좀 덜어내야 하는데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자, 이제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남기 위해 결합 조직조차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아남기 위해 지방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살이 빠지고 누군가는 살이 찝니다. 그건 체질이나 유전자의 생존 전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어쨌든 건강하려면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물을 품을 수 있고 물을 품어야 세포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합 조직이 없는 사람은 물을 마셔도 품지 못해 소변으로 탁 나와버립니다.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물을 품어서 대소변으로 열을 빼내줄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이 약한 사람은 물이 없으니 열을 식히지 못해 온몸으로 열이 빠져나옵니다. 그게 염증의 시작입니다. 열이 곧 염증이니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존재할까요? 갈등의 뜻을 잘 살펴보면 칡과 등나무가 얽히듯이 상황이나 감정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야 라는 호칭을 쓰는 이유도 그래서죠. 우리의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도 있고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도 있는데 나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저장되어 있다고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나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나처럼 행동해 주길 바라고 내 맘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뇌의 착각이죠. 뇌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배우자, 연인, 자녀, 친구, 동료 등 가까운 사이일수록 화가 더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나쁜 것이고 괴로운 것이니 피해야 한다. 두 번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속상하고, 서운하고, 화나고, 밉고, 답답하고, 서럽고, 슬픈 감정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럴 때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줍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줍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것은 알아차려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구나, 서운하구나, 속상하구나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해. 서운해 죽겠어. 일 어째? 너무 싫어. 이런 것은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요. 화내서 뭐해? 에이 잊어버리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휩싸이지도 말고 억압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느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서서히 풀리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풀려야 비로소 상대방의 감정도 입장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고 보이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등을 수용합니다. 갈등이 일어나야 했던 이유를 찾고 이 일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와 상대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하나 독립된 존재임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처음에는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반복해서 하다 보면 점점 할만해지고 쉬워지고 짧아집니다.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생의 고된 풍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살아가다 보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뭐든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어떤 일이든 말이죠.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빨리 아이가 커졌으면 좋겠고, 빨리 집을 샀으면 좋겠고, 빨리 소송이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고 등등요. 뭐든 해결이 되면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 하나를 겨우겨우 떡하고 넘어보니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고 나니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인생은 왜 이리 험난하고 끝도 없이 고통스러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생에서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도 찾아오죠.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 헤매다 보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면 찾아온다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게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려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지지직거리며 주파수를 찾지 못하는 라디오처럼 소음을 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 선명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고 자신과 연결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끊고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에 흔들리며 주파수를 맞추지 말고 나 자신에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나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보살피고 나와 연결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면의 힘이 커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집이 없더라도, 직장이 없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저 지치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는 자신이 대견해집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걱정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시달린다는 표현을 쓰냐면 걱정을 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괴롭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시달린다는 말을 또 언제 쓸까요? 깡패한테 시달리다, 빚쟁이한테 시달리다, 고통에 시달리다. 그런데 사랑에 시달리다, 고마움에 시달리다, 감사함에 시달리다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이런 말들만 잘 살펴봐도 걱정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안 하려고 결심을 해도 걱정을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안 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걱정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면 자신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계속 쓰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 다 써보는 거죠. 그렇게 써놓고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의 패턴을 찾게 되면 이제 생각을 바라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아, 또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네. 그만,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이 자꾸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불안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속의 불안감이 자꾸 걱정을 쏘아 올린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안감을 또 알아주는 겁니다. 아, 내가 불안하구나. 그래, 많이 불안해? 하면서 불안감도 알아줍니다. 불안감을 알아주면 불안이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가만히 내가 왜 불안한지 살펴봅니다. 대부분은 불안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이럴까봐 저럴까봐 불안한데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너무나 무력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면, 관심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때의 두려움이 우리의 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까지 알아차리면 성공입니다. 그 두려움과 만나서 자신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단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애썼어. 이제 너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는 소중한 존재로 잘 성장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지켜준다고,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나이가 80이어도 100살이어도 이 작업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몸만 나이 들지 내 안에 버림받은 어린아이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아이가 계속 알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질병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랫동안 차를 주차해 놓았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거나, 오랫동안 수영복을 입지 않았더니 고무줄이 삭아버렸다거나,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더니 쉬어버렸다거나, 아이스크림을 실온에 놓았더니 녹아버렸다거나, 이런 일들은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이 당연한 일들을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엔트로피란 무질서도라는 말인데요. 시간의 흐름은 무질서도의 증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노화하다가 무질서도가 더 증가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차해 놓은 차도 가끔씩 시동을 걸어줘야 하고요. 수영복도 한 번씩 입어줘야 하고,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줘야 하고, 아이스크림은 냉동실에 넣어줘야 합니다.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수영복을 입는 행위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넣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를 써야만 무질서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폭삭 늙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주차만 되어 있는 차는 주저앉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입지도 않고 옷장에 넣어놓은 옷이 삭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가만히 집안에만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폭삭 늙습니다. 한 번씩 시동을 걸어줘야 하는 자동차처럼, 한 번씩 입어줘야 하는 옷처럼 자신에게 에너지를 써주세요. 산책을 하면서 봄 햇살을 만끽하면서 진달래, 목련, 개나리, 산수유, 벚꽃, 살구꽃과 데이트를 해보세요.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아서 훨씬 생기가 있어지고 젊어집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좋겠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대화를 하면 젊어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행신역에서의 하모니와의 번개팅 참 좋았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해도 무질서도는 증가하니까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부쩍 하모니 여러분들의 가족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지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서 상담 연결을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고 저희 약국 식구들도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자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되어 상담 신청을 해놨는데 자녀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상담을 연결하신 부모님이 한숨과 걱정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저럴 때가 아닌데, 몸부터 돌봐야 하는데, 저러다가 큰 병에 걸릴 게 분명한데, 지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는 저 모양이라니,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아이가 20살 이하의 어린 자녀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20살을 훌쩍 넘어서 어엿한 성인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문제인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나만 건강해지고 아이는 나쁘게 놔두는 게 부모인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픈 게 나쁜 건가요? 네? 아픈 것이 나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프다는 게 뭔가요? 질병이라는 게 뭔가요? 아프다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인데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이 약사에게 상담받아라. 소금물 먹어라. 일찍 자라. 커피 마시지 말고 배달 음식 먹지 말아라. 이렇게 너무나 옳은 소리인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힘드니? 고생이 많구나.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서 쉬렴. 아이고, 애쓴다. 라고 알아주고 아이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세요. 아이가 나쁜 선택을 할까봐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어떤 신념이 자신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살펴보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기다려줍니다. 아이를 통해 존중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나의 때가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때가 있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진달래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국화에게 왜 봄에 피지 않냐고 졸라대지 않습니다. 국화에게 봄에 일찍 피면 얼마나 좋냐고 해봤자 서로 괴롭히기만 하지 결국 때가 되어야 핍니다. 존중력도 힘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바라보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